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디지털 환경에서 방문한 고객을 구매 고객,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발표할 비긴사이트의 천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방문한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 및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켰던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에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그 에어컨을 구매를 하려고 가전제품 매장에 저의 와이프, 제 아내와 제 아들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매장을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때 부부로 보이는 고객이 매장에 방문을 했고, 이 냉장고 코너에 가서 냉장고 상품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세일즈 담당자분이 이 부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아마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전달하는 답변은 조금 더 둘러볼게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저와 동일하게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1차적으로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 세일즈 매니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세일즈 매니저분이 이 세일즈 담당자분을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뭐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이 세일즈 매니저분의 눈에서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죠. 그리고 이 세일즈 매니저분은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이 고객이 특정 냉장고 제품을 무는 순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보시는 냉장고 제품은 프로모션 제품이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혹시 지평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 집은 지금 22평 정도 돼요 라고 답변을 했고, 이 세일즈 매니저는 그 추가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32평에 어울리고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인 냉장고들이 더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 매장에 방문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부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부의 평소에 어울릴 만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결국엔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은 구매 고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매장에 이 부부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코너에 가서 여러 가지의 냉장고 제품을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매장에 방문한 부부는 냉장고 구매를 위해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매니저는 그 구간을 캐치를 해서 그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접근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질문들을 해서 추가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결국엔 방문한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켰던 것이죠. 제가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일즈 매니저분이 영업을 해서 구매 전환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들이 되게 감명이 깊어서 이렇게 사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처음에 접근했던 세일즈 매니저분은 그냥 나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 고객이라고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물어봤던 세일즈 매니저분은 우리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했었을 겁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브랜드나 제품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는 데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 브랜드나 제품을 인지를 하고 구매를 고려하고 첫 구매가 이루어지고 첫 구매된 제품에 만족을 하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성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살펴보면 인지 단계에서 고객은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SNS 광고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시점에는 구매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상품, 관심 있는 상품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카테고리 페이지들을 조회를 하고 정말 구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들은 장바구니에 담게 되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은 구매로 이어지고 한 개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마음에 들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리뷰를 등록하게 되고 지인들에게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SNS에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시점부터 충성 고객이 되기까지의 다양한 발자취들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발자취들을 고객 행동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확보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다양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그리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하게 돼서 고객을 분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험상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오프라인 매장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세일즈 매니저분이 고객을 분류를 했고 그 고객의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경험상의 문제를 개선을 했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매로 전환시켰던 사례처럼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할 내용은 제가 경험상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로 고객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항상 많은 부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고객을 분류를 합니다. 데이터들을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합하면 고객이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된 고객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그룹별 고객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시를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이라고 하면 이 고객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자취가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온 후에 다양한 상품을 조회하고 카테고리를 조회하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구매를 한다거나 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결국 이 고객이 누구인지를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은 현재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객이 행동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어디에 관심 있는 고객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입할 당시에 어떤 특정 바람막이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이 됐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재방문을 할 때는 SNS 광고의 바람막이 제품에 대한 소재들을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우터라는 카테고리를 5회 이상 조회를 했고 그리고 특정 바람막이 제품들을 10회 이상 10개의 바람막이 제품들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특정 바람막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고객은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막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막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고 하면 제가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고객은 유입하는 시점부터 이미 어떤 바람막이를 구매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자취를 남겼고요. 그리고 행동에서도 특정 바람막이 제품들을 많이 10번 이상 조회를 했고 장바구니에 담고 아직은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는 고객이라고 분류했던 이유는 이 자사몰, 특히 한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제품을 10회 이상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봤을 때 우리 현재 아까 처음에 알 수 없었던 고객이지만 이 행동이 끝난 시점에는 해당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고 현재 바람막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당 고객에게는 이런 푸시를 날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막이와 맨투맨 제품을 구매했을 때 10% 할인을 해준다라는 베네핏을 제공을 한다면 이 고객은 브랜드까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람막이랑 이 브랜드의 맨투맨까지 구매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될 거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노출했을 때보다 더 클릭률이 좋아지고 구매 전환율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좋아질수록 한 개 상품만 구매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상품을 동시에 유도하기 때문에 객단가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세분화시키고 조합해서 하나의 어떤 세트로 만들어서 바람막이에 관심 있는 고객이다라는 것을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접점을 파악해서 퍼널 분석을 통해 문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마 신규 방문의 퍼널들을 살펴봤을 때 웹사이트에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상품을 조회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문 후에 상품을 조회하고 회원 가입, 장바구니 추가, 상품 구매 단계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회원 가입 단계부터 구매까지 저 구간이 보통 평상적으로 1% 보통 한 자릿수대의 퍼센트의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이커머스 마케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여기서 고민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웹사이트에는 회원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첫 구매를 유도하는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이 실제로 전환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항상 고민이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웹사이트에 들어온 시점에 내가 회원 가입하기 위한 어떤 혜택들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원 혜택 페이지가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내가 어떤 회원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할 때도 품절 임박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혜택이 분명히 무료 배송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푸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타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퍼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인지시킴으로써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이 전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객의 접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접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부분들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크게 매크로 컨버전과 마이크로 컨버전스로 분류를 합니다. 매크로 컨버전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북극성 지표라고도 표현을 하고 KPI라고도 표현하는 핵심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핵심 지표를 어떤 기업에서는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핵심 지표가 매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달 대비 매출이 이번 달에 몇 %가 떨어졌다.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봤더니 신규 매출이 떨어졌고 확인해 보니 신규 회원 가입이 전달 대비 몇 % 하락했다. 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이후에는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액션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라기보다 이 핵심 지표라는 것은 저는 결과에 대한 아웃풋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입력 데이터들이 표현이 돼서 결국엔 매출이라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웃풋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핵심 지표를 매크로 컨버전이라고 분류하고 이 매크로 컨버전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그 다음 지표들을 마이크로 컨버전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조금 큰 그림에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데이터, 핵심 지표가 매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매출에는 신규 매출이 있을 수 있고요. 재구매 매출, 그 다음에 객단가 세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신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증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회원 혜택을 얼만큼 인지시켰는지 정량적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구매 매출도 마찬가지죠. 재구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액션이 아니라 어떤 재구매했을 때 혜택에 대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 쿠폰에 반응했던 수들을 트래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구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엔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 친구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을 유도해서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객단가를 위해서는 결국에 장바구니의 상품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커머스라고 했을 때, 특히 패션이라고 했을 때 코디 상품 제품들을 어떤 코디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페이지들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풋 데이터들이 조합이 돼서 매출이라는 결과를 낼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모니터링 지표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 뒤에 있는 저런 마이크로 컨버전스들이 모니터링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 대비 웹사이트에 들어온 신규 사용자들이 신규 혜택을 많이 조회하는 비중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신규 혜택에 대한 부분을 메인 페이지에 더 많이 노출을 시킨다든지 푸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매출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인지하는 그 시점부터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조합해서 고객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분류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관심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심사에 대한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고객의 접점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을 하면 고객을 이해하고 경험을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통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만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CRM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구매 고객을 전환 고객으로 전환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매 고객으로 전환했던 사례 3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트박스 고객사 사례인데요. 이 미트박스는 현재 저희 비긴 솔루션을 이용 중인 고객사이고요. 미트박스의 경우 연 35조의 축산물 시장에서 오픈마켓 방식과 풀 콜드체인 방식 프로세스 등 기존의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있는 B2B 신선식품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트박스 고객사는 정말 다양한 저희 비긴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을 분류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확장한 사업 영역의 매출을 활성화시키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육류 아이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확장한 사업 아이템은 식자재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한 이 식자재 아이템을 어떻게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비긴을 통해서 수집된 고객 행동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실험의 가설은 구이육 제품, 한우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등심과 같은 구이육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비빔냉면 재료도 구매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족발이라든지 아니면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류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해물파전 재료도 구매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정육점이나 이런 정육식당에 가면은 소고기를 먹으면 물냉면이나 비빔냉면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916 카테고리 상품을 2회 이상 구매한 고객이
비빔냉면 식자재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다시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시점에 후식 메뉴도 식재재관에서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빔냉면에 대한 소재를 노출을 시키게 됐죠. 그리고 이 식자재는 비빔냉면 제품들만 패키징으로 묶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은 고객들은 카카오 친구톡이나 LM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확인했을 때 식자재관 확장 후 식자재관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장 후에 구매 전환율이 1개월간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트박스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분류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실험을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경인 지역에서 유입된 정육 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간편식, 불고기와 같은 간편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서울 지역에서 유입되는 정육 사업자에게는 곱창 전골과 같은 밀키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트박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고객들로 분류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결국엔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니즈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 사례인데요. 이 스트릿 패션 브랜드 사례는 저희 비긴에서 직접 컨설팅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목표는 객단가를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스트릿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미 웹사이트에 자사몰로 들어오는 고객들이 브랜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고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충분히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 한 가지 제품만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고요. 제 객단가를 높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처음 본 데이터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의 구매 전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장바구니 페이지에서의 구매 전환율이 약 40%대 정도 나와 있었고 나머지 60%는 이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브랜드를 충분히 인지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UX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스트릿 브랜드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상품 상세 페이지, 왼쪽에 보시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할인된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라서 장바구니에 추가를 한 후 구매하기에 앞서서 장바구니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바구니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결제 예정 금액 자체가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정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문구에서는 할인된 가격은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정말 눈에 띄지 않게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결정짓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가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정가를 보여주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할인 금액을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구매 전환율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숨겨져 있는 프로모션을 체크아웃 페이지에서 노출시키면 추가 구매가 발생될 것이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저희가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기보다 약간 벤치마킹의 사례였는데요.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주문서 입력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상품을 노출시킴으로써 추가 구매를 크로스셀링을 유도했다라는 사례를 제가 보고 저희 팀에서 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체크아웃 페이지에서 관심 상품 이외에 다른 것들을 푸시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 스트릿 브랜드사의 웹사이트에는 스트릿 브랜드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프로모션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모션이 카테고리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 페이지를 조회하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크로스셀링을 한번 유도해 보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한 고객은 결국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 가능한 고객이라고 저희는 분류를 했고요. 그 고객들이 장바구니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지금 화면가에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으로 결제한 페이지는 그 할인된 가격은 결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팝업으로 아예 눈에 띄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지시킬 수 있도록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시켰고요. 두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획 전 페이지를 한 번도 조회하지 않은 고객을 크로스셀링 유도 고객이라고 저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들이 체크아웃 페이지, 주문서 입력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한 번만 노출되게 했고요. 지금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의 코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 50% 할인된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번 더 쇼핑 이어가기라는 콜투 액션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평균 객단가가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보다 4만 원이나 상승을 했고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구매 전환율이 기존의 40%대에서 67%까지 상승했던 사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UX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데이터로 확인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고 그 부분을 개선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뷰티 브랜드 사례인데요. 이 뷰티 브랜드의 경우에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2개 정도의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이끌고 있는 일종의 파레토 법칙이 성립이 되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80%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주력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자가 결국에 목표였죠.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주력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구매 전에 해당 상품을 몇 번 조회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구매하기 전에 몇 번 조회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이 제품을 구매할 의욕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주력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전체 구매 고객의 50%는 3회에서 5회 정도 상품을 조회 후에 구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력 상품을 3회에서 5회 조회한 사용자, 고객에게는 시크릿 쿠폰을 제공하면 주력 상품이 구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자체는 최근 7일간 주력 상품을 3회에서 5회 정도 조회 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주력 상품의 관심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이 될 수 한 번만 노출이 될수록 했죠. 왜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했냐면 이 시크릿 쿠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시크릿 쿠폰을 저희가 활용했던 이유는 어떤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은 내가 뜻밖의 베네핏을 받으면은 더 많이 활성 사용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아이템을 제공을 할 때 숨겨져 있던 아이템을 찾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들로 제공을 하면 게임의 활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보고 저희도 이런 시크릿 쿠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력 상품의 구매 수가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 대비 134%나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주력 상품도 시크릿 쿠폰을 이용을 하면 지금과 같은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로 구매 수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당 브랜드, 이 뷰티 브랜드 사이에서는 신제품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신제품을 런칭을 했을 때도 유사하게 이 시크릿 쿠폰을 한번 이용을 하면 구매 전환율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크릿 쿠폰을 진행을 할 때는 한 가지 제품에서만 진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품에 시크릿 쿠폰을 제공한다라고 뜨게 되면 저 팝업이 굉장히 빈도수가 노출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시크릿 쿠폰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는 한 제품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기도 힘들지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객사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라면 결국 확보한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고객을 분류할 땐 다양한 데이터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데이터들을 조합한다거나 더 세분화시켜서 고객을 분류하게 되면 그 분류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까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어떤 상품을 조회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하면 관심 있는 상품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구매 전환을 하고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밖에 빅인사이트 부스에 제가 계속 남아있을 예정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팅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